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검은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장. 일단은 외환 불안이 지금 촉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불안이 또 야기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심화가 되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삼중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긴급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나임증권 박상현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의 고용 이야기를 좀 해보죠. 고용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6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5월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 연준의 금리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번 주 발표될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자체도 거의 4%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 연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매파적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케빈 오시 의장이 이러한 미 연준의 어떤 생각과 좀 배치되는 어떤 얘기들을 조금 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전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조금 언급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상당히 반응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미 연준의 양대 책무라 할 수 있는 물가와 고용 지표 자체가 여전히 조금은 좀 매파적으로 미국 금리 정책에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외환 시장의 불안도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60원대까지 올라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지금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찍은 셈인데요. 일요일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구윤철 부총리와 또 신현총 한국은행 총재가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적인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을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가장 큰 배경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가장 큰 영향이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만 거의 한 760억 달러 정도를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자금이 이탈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원화 약세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주고 있고요. 거기에 유가 불안이라는 부분 자체도 여전히 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 이후 처음으로 1,550원을 넘었지만 이것이 과거처럼 국내 어떤 경제면 펀더멘탈이 흔들리거나 또 외환 건전성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원달러 환율에서 좀 추가 상승은 좀 제한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부의 외환 정책 대책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강력한 외환 시장 개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세를 좀 꺾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대외적인 요인들, 지금 FOMC 회의라든지 또는 유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조금은 해소가 돼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하락 쪽에 좀 무게를 좀 둘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외환 시장이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기에는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상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에 또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됩니다. 유동성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엔트로피 그리고 오픈 AI도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이쪽으로 몰리는 장세가 지속되면서 몇 년간 좀 시장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유동성 자체가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러한 대형 빅테크들의 IPO에 좀 쏠려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계속 빨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브레이크아웃 역할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시장이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어떤 자금의 어떤 이동보다는 이 스페이스X 상장 또는 뭐 엔트로피라든지 오픈AI 상장 이후에 과연 주가 자체가 공모가를 이상으로 사실은 계속 상승하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이러한 대형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결국은 합당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상장된 이후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유동성 흐름이나 이러한 쪽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측면에서는 단기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프리마켓을 보면은 반도체 기존의 또 주조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이 주도주의 매수의 기회일까요? 예, 뭐 아무래도 좀 매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뭐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뭐 펀더멘탈이 크게 흔들린 부분들은 아닌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것이 국내 뭐 반도체 수출에서 여전히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AI와 관련된 투자 사이클이 단순하게 지금 뭐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어떤 조정 자체는 조금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될 여지가 상당히 조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은 반도체주, 주도주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예. 6월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해 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도 있고 또 스페이스 상장 또 다음 주에는 FMC 거기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용 지표를 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는 오히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변동성 장세에서 뭐 어떤 뭐 매도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뭐 경계감은 가져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모색할 수 있는 뭐 또 다른 어떤 매수 전략으로 사실은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의 박상현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